오늘도 보다 꼼꼼한 시장 전망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신창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함께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힘이 넘치시네요. 어제 시장 전망하시면서요, 시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전약 후강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50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시장이 또 매수의 기회를 안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증권방송을 거의 다 열어보는데 유일하게 저만 아침에 장이 좋아질 거다 떠들었는 것 같더라고요. 전전일 글로벌 증시가 하락이라서 전부 뭐 안 좋다고 했는데 전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증권인들은 전부 카멜레온처럼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증권인들이 수영을 못합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면 지렁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는데 참 변덕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장은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먼저 저는 오늘 장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하고 반대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매수 오늘 반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평균을 이제 250을 잡았는데요. 250에서 2100까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중심선을 당겨봤어요. 당겼어요. 중심선을 당겨버렸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오차 있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한 8포인트밖에 오차가 없었어요. 오차 없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이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일단 한번 정리 후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하고 코스닥은 그 포인트가 제가 이야기했던 자리하고 4p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대형주장들이 주가가 상승해도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해도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계속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이 중심 가격에서 한 주 동안 터치를 안 하면 다음 주는 무조건 중심 가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심 가격을 당겨가지고 다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중심 가격을 안 다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시황 때 중심 가격을 꼭 보시고 다음 주 중심 가격 위에서 주가가 시작하면 주가는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제가 여러 개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강세, 원화의 약세죠. 원화의 약세가 주가와 반대입니다.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권 시장이 생긴 이래 계속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원화 약세는 것은 뭐 1,100원에서 1,200원이 원화 약세인데 원화 약세 때 주가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원화 강세 때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원화가 최악의 국면에서 조금 원화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아다시피 이 가격대를 이쪽에 가격대 보면 1,240원 넘은 적도 있거든요. 이번에 최저가 이제 1,060원까지 갔는데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원화 강세가 제가 볼 때 주식이 좋아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원화를 더 약세를 못해요. 왜냐하면 환율 조작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는 앞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은 최악의 국면은 장은 저는 최악의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 원화의 약세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OECD 중에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가 보통 보면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항시 원화가
1,100원 전후에서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0원과 1,050원 정도거든요. 1,050원 정도에서 주가가 항시 안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1,050원 저점에서 주가가 올라오면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100원 가까이 간다. 주가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 종목에서 원화 약세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화 강세가 우리 주식에는 영 좋다. 이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중의 증권책들이 좀 많이 틀리죠. 엄청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린데 왜 그러냐면 일본 책을 뺏겨가 쓰기 때문에 많이 틀린데 틀린 책을 계속 뺏겨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조지표 안 맞닥하는 분들 그분들은 좀 치매 증상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조지표 만든 사람들이 그 하버드나 명문대 나온 사람들의 컴퓨터 데이터로 만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보조지표를 갖고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보조지표가 그 한 부분만 써야 되는데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뭐냐면요. 물론 뭐 데이터 이런 스토캐스틱은 겐들과 오일이평의 차이입니다. 가장 가벼운 지표죠. 겐들과 오일 지표인데 이게 이제 겐들입니다. 요 위에 이제 겐들선이거든요. 여기 겐들선이고 오일이평과 겐들인데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이 겐들과 오일이평의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건데 이 스토캐스틱은 딱 매수만 쓰는 차트예요. 매수만 쓰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매수 외에는 절대 안 써요. 매수 외에 그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스토캐스틱이 5일이평을 위로 올라갈 때 이때가 적극적인 매수 자리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은 5일이평과 겐들 차트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5일이평이 겐들이 5일이평 올라가도 골든 크로스가 안 나면 사는 자리가 아니고 겐들이 5일이평 올라갔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면 사는 자리다. 요 사는 포인트인데 이 스토캐스틱을 하루 내내 쓰면 안 됩니다. 이 추세 지표하고 상관없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은 5일이평과 겐들 차트를 보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토캐스틱은 과열 진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열 진입에서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안 맞다, 보조지표 안 맞다. 그분들은 하버드대 이상 나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그 보조지표 만든 거는 보조지표는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의 결과에 증명이 돼야만 보조지표가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매수 타임에는 매도는 안 맞아요. 잘. 매수에는 아주 잘 맞는 그런 지표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지금 주가는요. 어떻게 될 것이죠? 오늘은 일단 제가 쉬어간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 친구 겁도 없네. 이렇게 말하 쉬어간다는 말은 음봉을 말합니다. 캔들차트 음봉을 말하고 어제 글로벌 증시가 몽땅 다 떴어요. 떴는데 이제 음봉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건물 미국 뜨면 오늘 또 좋아질 겁니다. 미국 빠지면 빠질 겁니다. 그거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시험 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이 돈 먹기 분명히 힘든 그런 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어제 이제 61일평을 치고 갔습니다. 치고 갔는데 깔끔하질 않아요. 어제 왜냐하면 61일평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기관의 동향은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회사로 보는 기관 데이터 그게 이제 증권사마다 다 틀려요. 틀린다는 것은 엉터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것보다는 BII 지표를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증권사마다 다 틀려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BII 지표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과 큰 손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이 큰 손 형태를 보면 이 큰 손의 형태가 영선 넘어야 순매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손들이 아직까지 그 파는 게 더 많아요. 파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영선이 BII 지표가 영선이 넘어야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선 하방 이탈할 때 주가가 급락 나옵니다. 이 큰 손들이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손들이 뭐 기관의 동향이 조금 좋아졌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파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II 지표가 영선 될 때까지는
BII 지표가 영선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BII 아래에서는 소형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소형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코스닥은 아직까지 엄청 팔자가 많습니다. 큰 손들이 팔자가 많아요. 물론 뭐 신규 상장 부분도 있으면 팔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팔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코스닥이 왜 이제 팔자가 많은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팔자가 더 이제는 팔자가 많은데 주가가 지지를 받는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속된 말로 진정한 바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한번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뭐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코스피도 지금 한 8% 정도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시황하고부터 여러분 이제 주식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그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바이 앤드 스트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한 7%, 8%, 6% 이래 정도 되면 저평가고 특히 10% 이하 빠지면 절대 저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쯤은 우리가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일일 일비 뭐 미국 증시 떴다가 오늘 뗍니다. 미국 증시 봐도 그거보다는 일일 일비 하지 마시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더 고평가돼 있고요. 일본 증시도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 오늘 제가 이제 아침 음봉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잘하면 제가 볼 때는 주식이 플러스 났다가 음봉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100포인트, 최고 제가 볼 때는 2115포인트까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는 제가 볼 때는 2100포인트, 2033포인트, 4포인트 음봉이 날 거예요. 코스피는 음봉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쪽에는 한 695포인트까지 가능하지만 종가는 제가 볼 때 690 한 2나 3에서 음봉 나는 그런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침에 공격적인 매수 뭐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장세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장세가 나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매매를 못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어제 주도주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개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고 도움 자신 없는 분들은 도움 받기 싫은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백화점식으로 하시고 방금 알려드린 스토캐스틱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오일이표 너무 저점에 살라 하지 말고 스토캐스틱이 회전시키면서 스토캐스틱이 캔들이 올라갈 때 이럴 때 골든 크로스를 보고 사시면 여러분께서 요즘 굉장히 효용 가치가 있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백화점식으로 다방면으로 따라놓고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찹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천업 신청합니다. 네, 전문가님 한 가지 짧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환율 흐름 봤을 때 앞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원화 강세의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혹시 중기 관점이신가요? 예, 중기 관점이에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항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잘 됩니다. 근데 수출 반영이 LC가 열리고 수출되는 영향이 여기 한번 보시면 딱 이게 보면 거의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돼가지고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1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가 지금 왜 안 좋냐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원화가 무지하게 강세였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행성이거든요. 약간 경기가 이제 주가가 후행성이에요. 유일하게 이제 환율이 원화의 주가에 비해서 1년 선행성입니다.
뭐 다른 경기 지수보다 제일 빨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형이라서 그런데 이제 원화 약세되면 수출이 잘 되겠죠. 원화 강세되면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원화가 약세보다는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식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뭐 단기, 중기 뭐 여러 가지 섞여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렸고요. 일단은 오늘은 쉬는 구간, 하지만 큰 그림으로는 시장 흐름 괜찮다.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개별주에 집중하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신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